자, 이제 일반 이동 사유 6가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토지 이동 사유다 했을 때 이건 이제 제가 강학상 붙인 거예요. 신청 의무와 연결됐다겠죠? 신청 의무. 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규 등록. 두 번째가 등록 전환. 세 번째 토지 분할. 네 번째 토지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등록 말소. 자, 요걸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신청 의무가 있다 했죠? 그럼 개념상 신규 등록은 최초로 등록하는 거예요. 최초. 없던 땅이 생겨가지고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습니다. 등록 안 됐던 게 처음 생겼을 때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 전환 뭐라고 했어요? 이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다음 분할은 뭐라고 했어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예요. 합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두 필지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말소는 바다로 돼서 바다. 등록된 토지가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닌 토지가 됐기 때문에 다 없애버립니다. 말소. 바다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등록 말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신청 의무가 있다 했는데 이 의무는 자 의무가 있다면 다 기본적으로 60일로 가야 돼. 바다를 막았다. 공유소년 매립해서 신청 의무 기간 물어보면 60일 내 신청해야 돼. 등록 말소 이 사유가 생기면 역시 60일 내 신청해야 돼. 분할 합병 이건 원칙은 의무가 없어야 돼. 토지를 원칙 임의 신청해. 토지 자르고 안 자르고 토지 소유자 마음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의무가 있으면 60일에 신청해야 돼. 합병 이것도 원칙 합치고 안 합치는 누구 마음이다? 소유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임의 신청 그렇지만 예외 의무가 주어진 경우 암기해야 됩니다. 60일에 신청해야 돼. 지목 변경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유가 발생하면 60일에 신청해야 돼. 이렇게 의무가 있으면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인데 등록 말소 이건 등록된 토지가 어떻게 됐다? 바다로 들어갔어. 나머지 사유들은 전부 다 신청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이 공유수면 매립 면을 받아 바다를 막아 토지가 생겼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땅이 생겼다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 등록 전환 좋아, 나빠? 산을 개발해서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서 좋아요, 나빠요? 좋아진 거지. 토지 분할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뭐 활용 가치를 높인다든가 이래서 토지를 자르면 소유자한테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합치는 것도 소유자 필요해서 합치는 거예요. 왜? 소유자 좋아서 합쳐야 여러 가지 이익이 있으니까 합치는 거예요. 지목 변경 역시 소유자한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가 싫으니까 잡종지나 국어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대가 질렸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전답을 개발해서 전부 다 좋은 쪽으로 다 개발해서 더 이용 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유자한테 편리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등록된 토지가 어디로 들어가서 바다. 여러분 땅이 해안가 저쪽 충청도 같으면 보령이나 서천이나 이런 저 태안 앞바다 같은데 여러분 옛날에 거기 땅을 뭐 잔뜩 임야를 세놨었는데 기름 그때 유출 사고 나서 냄새 나니까 땅을 그렇다고 해서 땅이 지금 바다로 들어가진 않았지. 근데 바닷가의 토지가 침식작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없을 때가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육지가 있는데 한 100년 동안 지났더니 침식작용이나 요 바다 파도가 쳐가지고 또는 이 지각 변동이 생기거나 또는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이거만큼 없어진다. 그럼 자기 땅이 원래 이것만 하는데 반쪽이 없어져버렸어. 좋아요, 나빠요? 땅이 없어졌는데 좋은 사람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요것만 90일 이내 신청해. 이것만. 한 달 동안 술 먹을 시간 주는 거예요. 좀 마음 좀 달래주고. 알았어요? 지금 이 학원에 와가지고 중개사자를 딴 다음에 이 바닷가에 펜션 져가지고 공인중개사로서 열심히 부동산을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왔더니 저쪽 보령시청에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땅이 지금 바다로 지금 반이 들어갔어. 빨리 와서 말 썰어 오세요. 갑자기 공보시부생이 없어집니다. 한 달 동안 잠수 타야 돼요. 이것만 제일 소유자한테 불리한 거야. 제일 불리한. 그러니까 이거는 90일 이내. 알았어요? 말소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의무가 주어진다면 60일로 가는데 90일짜리가 하나 있어. 등록 말소만. 그리고 여기서
자, 지적 측량 관련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거 물어보면 이 측량은 반드시 토지 표시 중에 무엇 관련해서 토지 표시 중에 경계, 좌표, 면적, 요 경계 좌표 면적 요걸 결정하려면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과 무관합니다. 지번 결정 측량 안 해도 되죠? 측량이 뭐야? 측량이 재본다는 거예요. 재본다. 쉽게 재본다. 어떤 거 경계, 면적, 좌표값을 다시 재보는 거예요. 바다를 막아서 땅이 생겼어. 경계와 면적 어떻게 하는 거야? 경계 면적 어떻게 알아? 재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재보는 게 뭐라고? 측량. 이때 이걸 뭐라고 하냐?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지적 측량의 이름을 신규 등록 시 하는 지적 측량 그냥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 돼. 여기 측량.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려고 그래. 측량할까 안 할까? 측량할까 안 할까? 전부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축척을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하려면 새로운 정밀한 측량을 통해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다 말소시켜오네 나중에. 새롭게 측량해가지고 경계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전환 시, 신규 등록 시 지번 결정 방법 어떻게 했어? 지번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이 원칙, 예외 3가지. 제2원수 공부했지? 네. 지번 새로 결정하고 그다음 경계좌표 면적도 요거 측량을 통해 다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분할 시 토지 자르려고 그래. 측량할까 안 할까? 예? 할까 안 할까? 반드시 합니다. 이걸 무슨 측량? 분할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합병 시 합병은 경계나 좌표를 새로 결정할까 안 할까?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할까 안 할까? 합병이 뭐라고요?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야.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할까 안 할까? 자, 보세요. 합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로 합치는 거예요. 이거. 자, 10번지 토지 실물에 합쳤어.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2필지 합쳤습니다. 그럼 이게 지번이 결정이 뭐 어떻게 돼? 지번 어떻게 한다 했지? 합병 시 지번 결정 방법 선순위 지번. 본번 중 선순위 우선. 경계 좌표 면적 새로 결정해야 돼. 면적 얼마야? 면적 얼마예요? 어떻게 알았어? 재보지 않고? 합쳤지? 그러면 새로 결정했어 안 했어? 예? 안 했어요. 봐. 합병 전에 면적 얼마 했었지? 합병의 면적 얼마 바뀌었어? 새로 결정했어 안 했어? 아니 새로 결정했잖아요 지금. 아니 똑같지 않지? 바뀌었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 재봤어 안 재봤어? 이렇게 안 해도 알지? 왜? 합병 전 면적을 합산 처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 경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합병 전 경계 요거야. 요거 10번지. 합병 후 경계 10번지 어떻게 바뀌? 이게 안 바뀐 거야 이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새로 결정했어 안 했어? 새로 결정했어. 합병 시 경계 좌표 면적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새로 결정했지만 뭐지 안 했어? 측량하지 않았어. 왜? 합병 전에 필요 없는 거 요것만 지워버리는 거 여기 나왔지. 필요 없는 공통điểm 말소해버렸고 면적은 합산 처리이기 때문에 뭐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합병은 경계나 좌표 면적을 전부 다 새로 결정하지만 뭐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합병과 측량과 연결되면 100% 틀린 거야. 합병은 지적 측량과 절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 측량할까 안 할까? 지목 변경 측량할까 안 할까?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여기 만약 여기 전으로 됐던 거를 이걸 답으로 바꿨어. 이렇게 답으로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전을 답으로 농지를 바꿨어. 지목 변경 측량했어 안 했어? 경계 좌표 면적이 아무 영향이 없어. 이건 용도만 바꾼 거니까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이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측량 않는 거야. 이거는 지목 변경은 경계 좌표 면적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측량하지 않는 거야. 근데 합병은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했지만 뭐지 않는다고?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다음에 등록 말소 바다로 들어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 버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 A 소유 토지가 산 5번지 토지가 5,000제곱미터가 있는데 2,500제곱미터가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얼만큼 들어간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바다로 들어간 부분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을까? 해봐야 알지. 이때 물론 한 필지 전체가 들어갔다면 측량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일반적으로 전부가 들어간 것보다 대부분 일부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일 때는 뭐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일부가 들어갔을 땐 당연히 말소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일반적이다? 일부가 들어간 게 일반적이지.
그래서 이 토지동 사유 6가지 중에서 측량과 연결되지 않은 건 2가지지만 시험에 단골로 나온 게보다 요거 합병이에요. 합병. 경계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했지만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 중에서 각자 여기서 신규 등록에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 자, 신규 등록 시 여기는 특징이 처음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뿐만 아니라 뭐도 소유자까지. 요 소유자도 누가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돼. 요때 왜? 등기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때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증명 서류를 신청이 내야 돼.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는 이걸 제출해야 돼. 이걸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에 뭐가 들어가면 틀린다? 등기부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한다든가 있을 수 없는 얘기하는 거야. 신규 등록할 때는 뭐가 없다고? 등기부 자체가 없어. 등기부는 언제 생긴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먼저 신규 등록하고 등본 첨부해서 대장 등본 첨부해서 보존 등기 해봐야 만들어지니까 처음으로 토지가 생긴 상태에서는 등기 신청하지 등기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자체가 없어. 소유권 증명 서류는 어떤 거냐?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 소유권 증명 서류야.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했으니까. 법률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민법 187조에 따른 취득이야. 그리고 모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전부 다 모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전부 다 뭐냐면 등기 촉탁을 해야 돼. 등기 촉탁. 근데 신규 등록은 유일하게 뭐 하지 않는다? 토지 이동 사유 중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 사유. 등기 촉탁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대장과 등기부 간, 요 대장과 지적공부인 대장과 등기부 간에 무엇을 일치시키기 위한 거다? 무엇을?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해 주는 거. 이게 등기 촉탁이야. 그런데 신규 등록 시는 뭐가 없다고? 등기부 자체가 없어. 그럼 뭐야? 일치시킬 장부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신규 등록은 토지동 사유 중 유일하게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알았어요? 해마다 시험에 나와. 올해도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신규 등록은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만.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을 빼고 모든 이동 사유는 다 촉탁을 해야 돼. 그런데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유는 일치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때는 일치할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토지 표시 사실관계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해서 대장 지적공부가 기준인데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경우는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전환, 요거 잘 봐야 돼.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 등록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왜 토지대장 지역도 옮겨가느냐? 요렇게 여기 이해하기 여기 야산이 하나 있어요. 야산. 근데 여기를 관계 법령에 따라서 빌라를 지으려고 업자가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형질 변경 통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빌라나 아파트 지으려고 바꿔놔 버렸어. 요때 이렇게 임야할 땐 이거 어디 보여야 되냐? 도면을 보려면 임야도를 찾아보면 여기 경계가 나와. 임야 대장을 보면 면적이나 소유자가 나와. 임야 대장. 알았어요? 그러면 임야도에 가면 아까 임야도 축척은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로 만드는 거야.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토지 경계를 다 표시해 놨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된 임야였구나. 산 5번지 지목 임야다. 이렇게 됐어. 이거를 관계법령,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무단으로 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원상 복구해 놔야 돼. 관계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딱 이렇게 개발했어. 개발해가지고 더 이상 요 임야대장에 여기 가면 산 5번지 지목 임야 면적은 5,000제곱미터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는 A가 소유자다. 자, 토지 이동이란 건 뭘 새로 정한다고?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요 토지 표시에만 변동이 생겨. 소유자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토지를 산을 까부셨다고 해서 소유자 바뀝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변동이 안 돼.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토지 경계나 면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다시 측량해야 돼. 그럼 뭘 만든다? 이거는 더 이상 임야대장 등록지가 아니니까 지적도를 만들어. 지적도의 축척은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이 일반적이지만 이 도시 안쪽에 있으면 500분의 1도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계 측량 다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 이렇게 된 토지구나.
여기서 지번 결정해야 돼. 산번지가 안 붙인 자는 이게 10번지 옆에 있으면 10의 1번지다. 지번. 지목은 대로 바뀌었다. 대. 바뀌어줘야지. 면적 산출해 보니까 5천이 나오면 좋지만 5천보다 약간 오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때 뭘 만든다 이렇게 만들고 토지대장 작성해야 돼. 토지대장. 그래서 이거 지번 10의 1번지 지목 대. 그 다음에 면적 뭐 5천 정도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5천 정도 나왔다. 변동이 없으면 더 좋지. 오차 생기면 조정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 뭐라고 한다 이걸 등록 전환. 이때 보세요. 여기서 지목이 임야가 뭐로 바뀌었어? 여기서 대로 바뀌었으면 지목 변경이라고 왔느냐? 하지 않아. 여기 지목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축척도 여기 6,000분의 1,200분을 바꿨다 해서 축척 변경을 하느냐? 안 해요. 이거는 축척 변경 이런 걸 축척 변경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임야도에서 지적도 옮겨온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반드시 개념상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특징 중에서 원칙적으로 여기서 원칙적으로 등록 전환하면 지목 변경이 수반됩니다. 지목 변경이 어떻게 된다? 수반된다는 건 뭐야? 수반된다는 건 부산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요걸 지목 변경을 안 해. 자, 임야를 대로 바꿨다. 지목 변경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돼? 이건 지목 변경이 아니라 등록 전환이다. 이렇게. 여기 바뀌는 거 뭐라고? 등록 전환. 그러니까 지목 변경보다 개념이 더 큰 게 등록 전환이야. 등록 전환에 해당되면 지목 변경 여기 흡수돼 버리면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등록 전환. 자, 그런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요 예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외.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예외 세 가지 일단 기억해야 돼. 시행령이 나온 거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책에서는 어딜 일단 잠깐 보시냐면 자 295페이지 펴보세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서 자 지목 변경을 수반한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사용 승인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게 원칙인데 그 밑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요거 예외 네 가지 세 가지인데 시행령에 뭐가 있냐면 사무처리 규정에 가면 소유자 스스로 신청이 또 하나 있어. 그런데 시행령에 규정된 세 가지 일단 알아둬야 돼. 첫째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에서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계획선인데 일단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다 보면 이런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예외가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이런 말이 나오면 예외로서 지목 변경 없이 이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돼 수반되지 않는 경우예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등록 전환이에요. 이런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그대로 임야도에 존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가 사실상 형질 변경됐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가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자르다 보니까 일부 임야가 따라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이 얘기를 알아야 되고 또 나중에 정리 다 해주겠지만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측량해 보니까 면적 오차가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느냐 오차가 허용 오차 범위 초과냐에 따라서 이때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면적 측정 결과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 나눠가지고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 이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오차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때는 등록 전환될 요 표현을 잘 알아요. 등록 전환될 면적 이건 뭐냐 여기서 측량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합니다.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등록 전환 면적으로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오차가 허용 범위 초과 해보니까 5천 이게 한 5,050 정도가 나와서 오차 너무 커졌어. 이럴 때는 오차 커졌으니까 이걸 5천원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임야대장상 면적이 5,000제곱미터였다. 측량해 보니까 5,050까지 나왔어. 5,000 너무 커. 그럴 때는 둘 중에 어디가 더 정밀도가 높은 거예요? 임야도에서 산출한 면적이 정밀한 거야? 지역도에서 산출한 면적이 정밀한 거예요? 여기가 축척 훨씬 크잖아요. 이게 더 정밀한 거야. 이게 더 맞다면 임야대장상 면적이나 경계는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는 알았어요? 잘못된 거 어떻게 돼?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느냐? 담당 공무원 직권 고쳐놓아라. 그래서 허용오차범을 초과할 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여기에 있는 면적이나 경계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고쳐놓아라.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전환 시켜라. 이걸 고쳐놓아야 돼. 이게 잘못된 거니까 면적을 5,050 고쳐놓고 등록전환 시켜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 표현 자주 나옵니다.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나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 표현을 알아두시고,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게 뭐냐? 등록 전환 측량 결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면적과 경계를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고쳐놓은 다음에 등록 전환시키는 거예요. 직권 정정으로 등록 전환시킨다. 이 표현. 나머지 소유자는 변동이 없어. 그대로 옮겨 등록하는 거라 하죠.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나눠진 프린트물 같이 거기 한번 보세요. 신규 등록 누락된 토지나 바다를 막는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공유수면 매립지.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자, 집원을 앞에서 다 배웠던 거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한다겠지. 지적 측량합니다. 그다음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여기 요것만 유일하게 안 한다겠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등기상 증명서를 낼까 안 낼까? 등기상 증명서 안 들어간다 그랬지 아까? 등기부 일체 등기부가 없어 이때는. X입니다. 그 다음 측량 성과도를 낼까 안 낼까? 여기서 측량을 했지만 측량 결과인 성과도를 내지 않는다는 게 특징. 왜 안 내느냐?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원본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관청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도를 안 내는 거야. 측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측량을 실시하되 성과도를 안 낸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록 전환은 원칙 관계 법령에 따라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토지가 원칙인데 예외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 경우 뭐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요 말이 나오면 거기 두 번째 사실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 그 다음에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은 지번에서 신규등록과 똑같아요. 측량을 반드시 합니다.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측량을 반드시 한다. 이때 면적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여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이걸 꼭 써놔야 돼. 그 다음에 허용 오차 범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직권 정정. 이렇게 써놔. 직권 정정.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296페이지에 보시면 29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기 세 번째 2번 양가로 2번의 세 번째 줄 만약 종전에 측량한 결과 임야대장상 토지 표시상 오차가 토지 표시상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면적과 임야도 경계를 거기 직권 정정 밑줄 딱 치고 직권 정정한다. 그 다음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땐 여기 없지만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거예요. 아까 면적에서 나왔던 건데 어디 잘 보냐면 252페이지 펴보세요. 참고로 252페이지 이게 흩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이걸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봅니다. 252페이지 보면 토지 이용에 대한 면적 결정 방법 중에서 양가로 4번 보이죠? 거기 등록 전환에 나와 있죠? 거기서 보세요.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 밑줄 치고 허용 범위 이내라고 밑줄 딱 치고 이때 딱 거기 표시 넣으세요. 꼭세로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 거기 딱 매듭 찍고 꺾어서 이렇게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이렇게 딱 쳐놔 이렇게. 그다음 그 밑에 허용범위 초과에다 밑줄 쳐. 초과 이때는 직권 정정. 소관청이 직권 정정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면적 결정 방법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분할에 대해서 보세요. 분할에 대해서는 자 분할 297페이지 자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데 거기 사유 보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다. 이때만
분할 의무가 나와요. 나머지 소유권 이전 매매 등에서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거나 새롭게 들어간 게 거기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게 하나 더 추가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경우가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인데 그 중에 첫 번째만 의무입니다. 의무. 60일 신청해야 돼. 그래서 밑에 분할 신청을 보시면 소유자 임의 신청이지만 거기 분할 신청 네 번째 줄에 자,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와 다르게 된 때는 60일의 신청, 저기 60일 신청 딱 체크하세요. 요때는 그 밑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 이말 함께 제출.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해라. 그래서 여기서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을 했었고 지금 사유가 분할해서 사유가 쭉 있는데 사유 중에서 자, 네 번째 지금 거기 보면 소유권 이전 매매 등 필요하다.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다. 일필지의 세 번째가 뭐 일필지 여기 일필지 얼마? 일부가 우리 프린트물 옆에 놓고 보세요.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의무가 나와. 60일 신청 의무. 요때만. 요 의무가 요때 나와. 60일 신청하라 의무. 그다음 마지막은 개발행위.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이런 것도 하나 추가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필지 일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핵심이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무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전제가 왜 분할을 하느냐. 분할 신청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다? 지목 변경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라.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왜? 요게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은 지목 변경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한 필지 일부를 여기다 전 한 필지에 여기다 집을 졌다. 그럼 요건 뭐야? 이거 주거용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걸 잘라야 돼. 먼저 요만큼 잘라서 분할해야 돼. 왜 분할하느냐? 한 필지에 지목이 전과 대가 두 개 있을 수 없는 거야. 일필 일목의 원칙에 따라 전이면 전, 대면 대인데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어. 그럼 이때 이때 지목을 바꿔야 돼. 이 전을 이쪽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하려면 전제가 뭐야? 요게 한 필지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그럼 요 토지 잘라내야만 한 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을 하려면 전제가 분할해서 독립 토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이 생겼으면 60일 내 분할부터 해놔라. 그런데 분할만 해놓고 지목 변경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라. 알았어요? 함께 내라. 그래서 그 표현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일필지 일부가 용도 변경됐을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그래서 거기 프린트문에 보서 분할해서 일필지 일부 용도 변경과 토지 분할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받으면 분할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임의 신청이지만 60에 신청할 경우 의무는 일필지 일부 용도 변경이 생겼을 때 이때는 분할 신청서와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번 부여 방법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지적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분할 측량을 반드시 한다. 분할 측량. 근데 여기서 또 면적이 문제돼. 왜? 분할해서. 왜 문제되느냐? 분할하다 보면 분할 후 면적 새로 결정해야 되죠. 근데 이때 면적 결정 방법에서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은 같아야 될까 다를까? 이거 분할 후 토지 다 합산시키면 면적이 같아야 되겠지? 이때 오차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래서 오차 문제가 나와요. 오차 똑같이. 토지 분할 시 오차를 여기도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떡하냐?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여기 분할 후 각 필지 분할 후 필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나눠줘라. 오차를 배분해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안분한다. 오차. 면적이 큰 땅에는 오차를 많이 배분하고 적은 땅에 적게 배분하는 거예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고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허용 범위 초과했어요. 이때는 분할 전의 면적이 잘못됐으니까 여기 분할 이때는 지적공부상 경계하는 면적을 정정한다. 여기서 지적공부상의 경계나 면적을 그냥 정정한다. 이렇게 조문이 나왔지만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의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정정해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다시 아까 여러분들 면적
네, 예를 분할 신청 청량소 삭제됐다. 아까 봤던 그 면적 규정 있었죠? 어디에 그게 봤던 것이 책에서는 자 250페이지 다시 넘어가 보세요. 거기 3번 분할 시 면적 결정 방법. 분할에 의한 면적은 분할 전후의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되는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과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가 거의 미줄치입니다.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미줄치고 이때는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게 안 분한다는 표현을 바꾸는 거야. 면적에 따라 나눠주고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적 공부상의 면적 경계를 정정한다. 이때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할 시 그 표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특징 중에서 측량의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 이걸 안 분해주고 허용 범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지적 공부상 면적 경계를 정정한다. 이때 지적 공부는 뭐? 분할 전 지적 공부. 아시겠어요? 다시 책에서는 다시 252페이지에 아까 그 등록전환 보셨었죠? 바로 위에 보면 분할이 나와요. 분할에서 그 두 번째 줄에 오차 허용 범위 2 이내 밑줄 치고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누는데 여기 그냥 안분을 바꿔놨어요. 조문은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는 거. 이게 면적 비율대로 나눠준다. 이거 안 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허용 범위 초과할 땐 여기 지적 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하면 되는데 이때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분할 전 지적 공부. 그 다음 합병을 봅니다. 합병 다시 넘어가서 합병에 대해서는 다시 299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299페이지.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왔듯이 합병의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병에 대해서 의무가 있느냐를 보려면 어딜 보냐면 자 300페이지 책에서 넘어가 보세요. 거기 의무적으로 합병해야 될 토지가 나와. 거기 첫 번째 공동주택 부지 밑줄 치고 두 번째 지목이 도로부터 해서 거기 채용용지까지 쭉 나열된 게 11개 지목이 나와요. 그래서 합병에서는 자 아까 청량하지 않는다 했고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요게 언제냐? 의무가 있는 거 두 가지가 첫째가 뭐라고? 공동주택의 부지이거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 부지 같은 거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대주권 등기할 때 필지가 한 수십 개 나눠지면 표제분만 몇 장씩 나와야 돼. 그래서 다 합병시킬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 공공용 토지 지목이 공공용 토지로서 자 지목 11가지가 나와요. 요거 기억해 줘야 돼. 물어봅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이걸 암기해야 세 가지가 다 딴 데 또 쓸 데가 있어. 오늘 아까 한 것 중에 건물 권리가 할 수 있는 예외도 들어갑니다.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렇게 11개 지목이 나와요. 11개 합병 의무에는 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건 사람 이름 도제, 하구유, 충청 사람 하구유라고 그래. 철수 요새 철수 인기가 별로 없어졌어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다. 도제하구유 철수 학장 공채 암기해줍니다. 자 도제하고 두고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어. 도제하구유 철수 학장 공채. 자 그렇게 일단 체크. 요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300페이지 의무적으로 합병을 할 토지 있죠. 의무가 있는 거 첫째 공동주택 부지 2번에 바로 이게 11개 지목이 나오는데 요걸 정리해 준 게 우리 프린트물에 나온 거예요. 거기 60인의 신청 의무가 있는 거 보면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그 다음에 공공용 토지로서 도제하고요 철수확장 공채 도제하고요 철수확장 공채 도가 뭐야? 도로 제가 제방 하가 하천 구가 국어 유는 뭐야? 유지입니다. 유지. 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장이 공장용지 공이 공원 채가 채용용지 이 11개 지목을 기억해줘.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이 총 몇 개? 11개. 자 도제하고 누구를? 철수를 뭐로? 학장으로 공채했다. 도제하고 누구를?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어. 충청 사람들은 도제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철수를 학장으로 공채했대. 이렇게 기억해줍니다. 11개 지목 기억해주고 그 다음 합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 여기 측량하지 않는다가 다 나왔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합병 제한 사유를 알아야 돼. 합병 제한. 요게 이제
요건 이제 요 제한 사유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봐야 돼. 그러면 합병은 앞에서 1필지 요건을 때 제가 설명했죠. 합병 후에는 몇 필지가 된다고? 합병 후에 몇 필지가 된다고 해서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되지. 그러니까 보세요. 합병 전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만약에 두 필지를 A 소유 토지 두 필지가 있어. 자, 500제곱미터씩 두 필지를 합쳤어. 그러면 전체 몇 필지가 나와? 한 필지가 나와야 돼. 그러면 요거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 합치는 게 합병인데 이게 합병이란 말이야. 합병. 그러면 합병은 전에는 두 개 이상이던 것이 합병 후에 몇 필지가 돼야 돼? 반드시 한 필지가 되니까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집어는 어떻게? 선순위, 면적은 합산 처리. 그러면 전체 한 필지는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요건이 1필지 요건이 6가지 기억했죠. 지난번에 어떤 거? 지번 부여적 같고 지반 연속되고 지목인 용도 같고 도면의 축처이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여부 같다. 이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느 하나로 빠지면 합병 못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추가적인 요건이 또 나와.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요건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합병할 수 없는 사유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합병을 할 수 없다는 건 합병 제한 사유. 제한 사유라는 것은 합병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1필지 요건 중에 요거 6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빠져 있거나 또는 여기 하나 더 연결돼. 뭐냐면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중에 합병이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권리만 일단 암기해야 돼. 뭐냐? 임차권.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뭐예요? 용익물권이 뭐가 있어요? 3가지 기억해야지. 어떤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인데 요 지역권은 반드시 승역지 지역권만 말해. 요역지 지역권 이거 안 되는 데 들어가. 요역지 지역권 안 되는 데 들어가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이나 그냥 일반 저당권이나 뭐 경매 기입 등기나 가등기나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것들이야. 여기 임차권과 중요한 건 용익물권 이 2가지인데 사실은 예외적으로 창설적 공동저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 A 소유 토지에 여기 B 토지에 A 토지 11번지를 A가 B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야. 그럼 이건 무슨 문제냐?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문제야.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합병 후 토지는 반만 좀 쓰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오른쪽만 쓰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뭐 생각을 해? 자, 집에 지금 방이 2칸이 있어요. 소유자가 2번 방을 B한테 임차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임차 세 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부동산 일부지만 할 수 있지. 토지도 부동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여기 울타리 쳐놓고 이쪽만 써라 하면 되지.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됐든 임차권이 설정됐든 토지 전세권이 설정됐든 설정된 토지는 안 된 토지 합병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지. 합병 토지 오른쪽만 쓰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 이런 경우 보세요. 요 지상권이 아니고 A가 B한테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여기 저당권 설정해 줬어. 이거 한 필지. 요거 11번지. 그럼 A 소유 토지 2필지인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 합병을 하고 보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합병 후 토지 요 B 은행은 오른쪽만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오른쪽만? 방 한 칸만 담보 잡을 수 있어? 담보물권은 부동산 가치 전체를 지배하는 거야. 만약 변제가 안 되면 그걸 처분해서 어떻게 돼?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지. 그럼 처분을 하면 방 한 칸만 팔 수 있어요? 못 팔지? 즉 토지 일부에 담보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부동산 일부엔 담보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합병 전에는 전체니까 요거 11번 전체 했으니까 저당권 설정됐지만 요 11번지가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해? 합병 후 토지 중 오른쪽 절반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부동산 일부로 축소돼 버려. 그러면 저당권은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일 땐 상관이 없었는데 합병이 돼서 한 필지 일부가 되면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안 된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되는 게 여기서 임차권과 용익물권 합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저당권 중 유일하게 예외가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이거는 A가 은행에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두 필지를 공동담보로 넣었어요. 그러면 둘에 다 공동저당을 설정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접수 날짜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설적이라는 것은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와 똑같은 저당권이야. 그러면 두 필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저당권 2개가 있었던 거예요. 합병 전에는.
근데 이걸 합병해 보면 뭐가 되는 거야? 합병해 버리면 합병 후 토지 어디에 전부에 몇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럴 때만 예외라는 거야. 그래서 요 일부의 저당권이 있거나 또는 창설정이 아니라 추가적 공동저당이라면 추가적인 것은 추가적 공동저당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거는 먼저 예를 들어서 이쪽만 처음에 지금 17년에 요 11번지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2018년 들어오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안 되겠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담보 가져오라고 했어.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데 담보 같이 내버렸어. 그러면 11번지와 10번지는 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는데 날짜가 다 달라요. 접수 번호 다르고. 이렇게 되면 여기 설정된 것과 여기 설정된 것 서로 다른, 여기는 이질적인 저당권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저당권 중에선 오로지 이거 창설적 공동저당만 예외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일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권리관계 중에서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의물권 이외 이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요새 또 임창용이 좀 시들어가서 좀 걱정입니다. 이 사람 제가 엄청나게 키워주고 다녔는데 10년 동안 한참 유명하다. 요새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역사의 뒷길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합병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결론. 아셨어요? 간단해. 원리를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요건 암기해. 임창용 기억해. 되는 거. 임창용만 되고 나머지 일체 안 돼. 요게 어디냐? 요게 어디냐? 책을 보세요. 책에서 299페이지 보세요. 합병 요건이라고 나와. 책을. 이건 이제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거기 합병 요건은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왜? 일필지 요건을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일필지 요건이 아니면 합병할 수 없으니까.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지번 각필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다르면 안 된다. 두 번째 지번부에 동일해야 된다. 다르면 안 된다. 소유자 같았는데 이 소유자 동일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집안 연속, 축척 동일, 등기여부 등 다 똑같지. 근데 7번에 별표하고.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임창용이에요. 지금 보세요. 합병해준 토지에 거기 밑줄 소유권 어디 들어가서 이거는 여기 소유자 동일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안 보는 거예요. 소유자 동일 요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게 뭐야? 용익물권이지. 여기서 지상, 전세, 승역지 지역권이 뭐라고? 용익물권. 그 다음에 채권 중에 임차권이 들어가 있죠. 임차권과 용익물권. 요거 등기 이외, 그 외자에 동그라미 딱 치고 빨간색으로. 왜?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요것만 된다는 거야. 꼭 뒤집어 얘기하면.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 밑줄 치고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 접수번호 동일한 저당권 그 가로 밑에 열고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 창설적 공동저당.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요것만 되는 거야. 이때 창설적 공동저당이 되려면 거기에 근저당 등기 원인 접수번호가 똑같은 저당권과 근저당 요 두 가지만 돼. 저당권 그다음 요것만 되고 가등기 담보 이런 가등기 담보나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건 민법 시간에 뭐 변칙 담보로 얘기하지만 일필지가 되는 요건에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았어요? 이 저당권엔 근저당권까지 포함되는 거지만 가등기 담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병 제한 사유가 나오면 간단해. 합병의 토지가 몇 필지니까 한 필지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이거 갖추지 못한 거 안 돼. 거기다가 임창용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책에서 다시 보세요. 299페이지 보면 거기 7번만 별표고 나머지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양가로 8번은 뭐야? 공유 지분이 다르다? 주소가 다르다? 이건 한 필지 안 되는 거예요. 같아야 돼. 소유자 같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소유자 같다는 것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된다고 했지. 다르면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 9번도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밖의 토지는 축척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 축척 거기다 이거요.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 구획정리나 도시개발사업지역 축척 변경 안은 대축척 500분의 1 밖은 일반 축척이야. 축척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은 축척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축척이 같아야 돼. 그래서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00페이지 넘어가서 합병 신청에서 거기 이제 면적 결정 관련돼서 그 5번 보세요. 5번 중요한 건 합병할 때는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 각필 경계 좌표 합병으로 해서 거기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서 정한다. 말소한다. 이걸 체크하고 그다음 면적은 합병 전 각필지 면적 합산한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다고 끝에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합병의 경우. 자, 합병에서 중요한 논점이 뭐라고?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두 가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지목이 공공용 토지, 도제 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기억하고 제한 사유 1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임창용 이외 이거 이외 등기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 아셨죠? 아, 오늘 이제 양이 조금 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요? 안 아프지? 아, 그렇지. 아, 근데 어디 코피까지 터졌어. 어떻게 된 거? 예? 아, 콧물 나온 거 나는. 미안합니다. 요새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감기 때문에 아주 요새 고생 많이 했어요. 날씨가 한번 추워가지고 요새 왜냐하면 저기 그 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 예측을 잘못했대. 올해 유행할 그걸 잘못해가지고 예방접종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 엉뚱한 걸 맞은 거야. 올해 유행할 그 유행 그걸 미리 예측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건데 독감 예방 접종이 엉뚱한 걸 예측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다 많이 걸렸어요. 올해. 그래서 올해 병원에 갔다 또 오히려 감기 또 옮겨가지고 온 사람 더 많아. 갔더니 거기서 또 인플루엔자 옮겨가지고 또 감기 걸리고. 그래서 스스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특히 감기라는 게 인간의 면역 체계와 관련돼 있어가지고. 예, 항상 이 의학자들은 그 면역 체계와 싸움이야. 올해 뭐가 유행할까 미리 해서 겨울에 그걸 예방 접종 딱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데 빗나갔어. 그래가지고 올해 감기 환자가 특히 많아진 거예요. 저도 아주 지난번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요새 조심하고 있어요. 그 다닐 때는 항상 이 목을 따뜻하게 합니다. 목을 따뜻하게 해주셔요. 이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다니면 굉장히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목이 찬 거보다 따뜻한 게 훨씬 낫습니다. 감기 예방에는. 외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 너무 미용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날씬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기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걸리면 한 열흘 정도는 고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때가 지나가야 낫더라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것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증적 요법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보세요. 지목 변경 301페이지. 오늘 일반 이동 사유까지는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측량은 좀 무리일 것 같아서 2시 정도에 끝내주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하고 끝냅니다. 지목 변경은 그 첫 번째 줄 나와 있듯이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서 등록한다. 이게 핵심. 바꾸어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지적 5대 이념 중에 무엇과 관련있다고 얘기 줬죠?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용도 변경, 집을 줬다고 해서 지목이 안 바뀌어서 바꾸어 등록해야 돼. 지적 공부에. 그래야만 지목 변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목 변경 사유 중에 주의할 게 두 개가 있어요. 첫째가 토지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했다. 이건 뭐 누구나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질 변경 공사를 준공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지목 변경 사유가 생겼다. 근데 두 번째 토지 용도가 바뀌었다. 당연히 지목 변경 사유야.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돼? 건축물 용도 변경. 거기 건축물 똥을 붙이시고. 토지 용도 변경 다 하는데 여기서 지목 변경 사유 중에 건축물 용도 변경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건축물이 용도 변경이 이게 뭐라고? 지목 변경 사유야. 지목 변경 사유. 왜 그러냐? 건물을 뭐로 쓰냐에 따라 용도가 다 바뀌어요. 아까 제가 대가 될 수 있는 건 용도가 딱 정해졌다고 했지? 뭐야? 주거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사무용. 그 다음에 점포, 영업용. 자, 점 빼려고 주사 맞고 빡빡 문질렀더니 미인이 됐다고 했잖아. 박극미. 문화시설인 박물관, 극장, 미술관. 요것만 대가 돼. 그럼 이게 아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어. 저 초등학교가 있었어. 학교 교사. 이 땅은 뭐라고 이거? 학교용지. 학교 교육용 건축물이면 학교용지 했었지. 학생들이 줄어들다 요새 출생률이 떨어져가지고 학생이 하나도 없어져 폐교시켜버렸어. 빈 건물 남아있다가 요 건물을 누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쫙 십자가 꽂고 교회 목회 활동하고 있네. 용도가 그럼 뭐로 바뀌어야 돼 이게? 이렇게 바꾸려면 종교용지로 바뀌어야 돼. 종교용지로. 용도 건물 용도 바뀌니까 지목을 바꾸는 거야. 이걸 뭐라고? 건축물 용도 변경도 무슨 사유가 된다고? 지목 변경 사유. 토지 용도 변경이 아니라 어떤 거 건축물 용도 변경 들어간다는 사실 주의하란 말이야. 토지 용도 변경 누구나 다 토지 용도 바뀌었다. 지목 변경 사유 다 알아 그거는.
그런데 건축물 용도 변경도 지목변경 사유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고, 특히 어려운 게 네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거기 나온 거는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 도시개발 사업 사업 시행자가 거기 밑줄 칩니다. 공사 준공 전 합병 신청. 여기 요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도시개발, 여기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뭐 했다고? 합병 신청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미 지목 변경 사유가 생긴 거로 봐서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 준공 전에 뭐 했다고? 합병 신청. 요 하나를 딱 떼놓고 나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유가 들어갔다고? 지목 변경 사유. 지목 변경 사유.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 준공 전 어떤 걸 신청했다? 합병 신청. 자, 그리고 이 지목 변경에선 측량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할까? 안 한다고 했지. 경계 조합표와 무관한 거예요. 토지 이동 조사만 합니다. 토지 이동 조사. 측량하지 않으면 토지 이동 조사만 실시한다. 토지 이동 조사만 실시한다. 그리고 여기서 지목 변경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 지목 변경 신청서를 반려, 거부했어. 그럼 다툴 수 있느냐? 옛날에 못 다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무원들이 재량하기 때문에 뭐 해준 대로 그냥 따라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요 지목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도 하나의 행정 처분이 되기 때문에, 즉 국민이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쟁소 다툴 수 있다. 즉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된다. 이 얘기는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행정을 거부한 것이 행정 소송 대상이 된다. 즉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다툴 수가 있다 얘기야. 과거에는 다툴 수 없었어. 재량행위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전을 대로 바꿔주세요. 왜? 바꾸면 신청한 사람한테 이익이 됩니까? 불리합니까? 여러분, 전을 대로 바꾸면 좋아요, 나빠요? 왜 좋아진 거야? 재산권이 증가된 거야. 재산 가치가. 알았어요? 거부하면 내 재산권이 침해됐지? 그러니까 다툴 수 있어야 돼, 못 다투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는 다툴 수 있다라고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의하고. 그럼 마지막에 등록말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02페이지쯤 넘어오면 지목변경 신청에서 거기 첫째 양가로 1번에 60일에 신청하는 의무가 나오고, 정리 방법에 가면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오고, 두 번째 줄에 토지 이동 조사만 실시한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야. 측량하지 않았지만 과연 그런 사유가 생겼는지 토지 이동 조사를 한다는 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등록말소 여섯 번째 사유입니다. 이건 등록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반드시, 보세요. 등록말소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바다로 돼야 돼. 바다. 바다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말소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어디라고 했어요? 등록 대상. 최대 만조유선 위에 있는 토지만 등록했어. 그러니까 만약 이 바다가 아닌 하천 부지, 하천은 등록할까 안 할까? 하천 되면 하천 부지 등록할까 안 할까? 예? 하천 등록했어 안 했어요? 지목이 아까 하천 있었어 없었어? 있잖아요. 하천은 바다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위에 있으니까 등록했다니까.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쪽 서해안, 이쪽 동해안, 하천이 바다 밑에 들어가 있어, 위에 있어?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는 거야? 바다로 가는 거지. 바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바닷물이 들러 강물로 간다고 할 거 아니야. 노랫말이 나오겠어? 강물은 흘러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는 이유는 바다 위에 있으니까 등록한 거야. 그러면 요 바다선 최대 만주 위에를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은 당연히 이 위에 있으니까 등록 대상이 됐지만, 그러면 등록된 토지가 하천 부지로 바뀌었어. 포락지라고. 포락지. 이걸 포락. 포락지가 되면은 요거는 뭔다? 지목 변경만 하면 돼. 지목 변경. 알았어요? 만약에 요 강가에 갔더니 여기 하천, 여기가 바다, 여기가 강이야. 여기에 전 답이 있어요. 답들. 강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더니 여기가 강가가 강물이 범람해서 이거 유실돼 가지고 이것만큼 바다로 요 강가로 들어갔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지목 변경이지. 왜? 여기 하천이니까. 이 하천 부지 됐잖아요. 지목 변경인 거지 등록 말소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요 바다 밑에 여기 갔더니 오히려 바다에서 이 바닷물이 들어오더니만 침식돼 가지고 육지가 이것만큼 없어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는 바다로 들어갔으니까 최대 만주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등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때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말소는 등록된 토지가 반드시 뭐로 된다고? 바다. 그래서 거기 하천 부지로 되면 뭐 해야 된다고?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아까 등록 말소만 며칠 내라 그래서 이거만 90이네. 한 달 동안 술 먹으라 했지. 소유자한테 제일 불리한 거야. 땅이 없어졌어요. 소유자한테. 엄청난 재산적 손해가 생겼고 아무도 보상 안 해줘. 이건 국가도 보상 안 해줘요. 알았어요? 하천부지가 되면 국가에서 이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특별 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보상 안 해줘. 바다로 들어가면.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제일 불리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90일 이내 해야 돼요. 90일 이내. 그 다음에 여기서 우연히 또 이렇게 말소했더니 그냥 만약에 이게 또 솟아 올라왔다. 이런 경우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소 당시 자료 가지고 회복 등록 해줄 수 있다. 이런 규정만 있어. 근데 며칠 이내 의무 이런 게 전혀 없어. 왜? 말소는 의무가 있지만 회복 등록에 대한 의무가 없어. 왜 그럴까요? 다시 바다로 솟아 올라왔어. 그러면 바다가 육지가 바다로 잠겼다. 다시 육지가 솟아 올라왔어. 그러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고 했어. 그 규정이. 근데 60, 90내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 왜 그럴까요? 법이라는 것은 사례가 발생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서 바다 밑에 쑥 올라가서 다시 원래 돌아오는 경우 봤어 안 봤어? 없잖아. 현실적 발생은 거의 않는 거예요. 근데 침식은 돼야 안 돼? 침식은 됐지. 그러니까 일부 해안선이 맞지 않으면 바다로 들어간 것은 정리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90일 내 신청해라 의무를 부과했어. 근데 올라왔다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슬며시 좀만 만들어놨지 현실적으로 그런 사유가 생길 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 등록은 90일 요건도 없고 의무도 없는 거야. 다만 말소 당시 자료 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만 만들어놨어. 그거는 법이 모든 걸 100% 완벽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종종 자주 생겨. 그럼 당연히 조문 다시 만들어내지. 서해안에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더니만 저기 경주나 포항에서만 지진 날이야? 하더니 서해안도 막 갑자기 땅이 흔들려. 그러다가 밑으로 쑥 꺼졌다가 한 몇 달 지났더니 뚝 올라와 버리네. 그러면 회복 등록할 때 의무를 또 만들어 놓겠지. 근데 그런 규정은 없어. 법 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등록 말소는 바다로 들어갔을 때 90일 이내 주의해야 됩니다. 요때 90일도 주의해야 돼요. 뭐냐? 나머지는 사유 발생한 날부터 60일 따졌어. 근데 이거는 보세요. 바닷물이 와서 침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모래알 10개씩 가지고 바다로 들어갔어요. 100년 동안 들어가 봤어. 그러면 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야? 그럼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등록 말소는 사유 발생해서 90일이면 큰일 나.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즉 이거는 절차가 이래. 등록 말소는 먼저 이런 사유로 항공 촬영 결과 해안선이 다르겠다는 걸 발견하면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말소 허락 먼저 통지를 보내야 돼. 통지 먼저 해줘요. 알았어요? 자기가 알았다고 스스로 가서 오는 거 없어요. 통지가 오면은 이 날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해야 돼. 말소 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해버려. 직권. 알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유들은 신규 등록하더라도 소유자가 신청 안 했어. 이 신청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원래 다 없어진 거야. 없어졌지만 신규 등록하려면 뭐 한다고? 측량을 해야 돼. 그럼 뭐가 나와? 측량해야 되면. 측량해야 되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측량 안 해보셨지? 돈이 들어가요. 비용이. 각종 비용이 들어가야 돼. 측량 비용, 신청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를 신청하지 않아서 직권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 측량 비용이나 수수료를 나중에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해버려요. 사후에. 알았어요? 근데 등록 말소는 지금 소유자가 어떤 상태일지 자기 땅에 바다로 들어가서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신청을 못하니까 한 달 동안 술 먹으라고 해서 90일 또 줬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또 측량 비용 몇백만 원에다가 수수료 내라 하면 이 사람이 또 정신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아. 언제? 등록 말소의 경우만. 알았습니까? 다시 순서를 보세요. 절차는 먼저 뭐 한다? 소관청에서 말소 통지부터 해줘야 돼. 스스로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얼마? 90일 내에 말소 신청해야 돼. 이게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언제라고?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회복 등록됐다고 해서 이거 회복 등록 뭐가 없다고? 의무도 없고 기간 규정도 없는 거야. 그냥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이 규정만 만들었어. 그리고 소유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 측량에 직권으로. 근데 직권을 말소하고 나면
누가 이걸 모르는 걸까? 직권을 말소하면 누가 몰라? 토지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통지, 이 결과를 누구한테 통지했냐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하면 또 안 돼요. 왜? 보세요. 이 땅 주인이, 요 땅 주인이 자기 땅이 이것만 한 이 반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00제곱미터의 임야 중에서 절반이 줄어들어서 2,500밖에 안 남았다면 소유자한테 이렇게 토지대장, 임야 대장상 면적을 줄여놓으면 반드시 임야의 경계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소유자한테만 통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줄어드는 대신 뭐가 늘어난 거야? 바다가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줘? 해당 공유수면관리관청, 해당 공유수면관리관청에 통지해 줘야 돼요. 소유자 및 누구?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 소공통지, 소공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여기서는 중개법 시간엔 소공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배우지만 지적에서 소공한테 통지해 준다는 것은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어요. 이거 뭐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한다. 별 이상한 표현을 다 써요.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줘라. 땅이 줄어들었으니까 소유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누구? 바다가 늘어났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 자 거기 마지막에 나온 거 등록말소.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돼야 되고 하천 부지가 되면 지목변경 사유다. 이것만 90일 내에 해라. 회복 등록에 대해서는 의무 기간 규정 자체가 없다고 했어. 말소 의무만 있는 거야. 말소만. 회복 등에 의무가 없고 요 90일 이내도 기산일은 뭐라고 할까? 말소 통지 받은 날. 말소 사유 발생일이 아니고 뭐라고? 말소 통지 받은 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여기 다 출제했었어.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해야 되는데 사유 발생에서 90일 하면 90일만 이것만 잔뜩 암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90일 맞았냐고 그냥 넘어갔더니 앞에를 바꿔놓은 거야. 즉 말소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언제 생겼다고 했어요? 100년 동안 모래알 10개씩 옮겼는데 언제부터 이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것만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절차 먼저 소유자한테 소관청에 통지해주고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합니다. 그리고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줘요.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면 반드시 지역 측량합니다.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면 측량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설명된 게 여러분들 303페이지에 보면 거기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바다로 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토지될 가능성이 없을 때 말소 신청하는데 하천 부지 되면 아니다. 이건 지목 변경만 하면 되고 2번에 90일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회복 등록할 수도 있다 했고 그 4번에 가보면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했을 땐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필지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 측량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내용이 일반이동 사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동 사유 6가지 중에서 주의할 특징들만 딱 정리하고 끝납니다. 이제는 측량까지 조금 설명을 하다 오늘 조금 늦어졌어. 지목 설명하다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신규 등록하면은 반드시 기억할 게 자 이때 소관청이 소유자를 이때 처음 있게 등록해야 돼. 이때 소유자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는데 이게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등은 들어가지만 등기부 같은 건 일체 안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신규 등록하면 첫째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떠올려야 되고 등록 전환 시 즉 임토라고 해서 개념은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역들을 옮겨 등록하는 것이고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된다. 수반된 데가 부산물로 생기는 거야. 돼지를 잡았어요. 그러면 순대와 족발이 나왔어. 그럼 그건 부산물이지? 그러면 순대를 만들었다가 돼지를 잡았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돼지를 잡았다면 그 속에 다 포함됐지? 즉 부산물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일반적이지만 예외가 있다. 돼지를 잡았더니 족발이 몇 개 나오는 걸까? 한 마리 잡았어. 일반적으로 족발 몇 개 나왔어? 4개 나오는 건데 가끔 보니까 사고 난 돼지가 있어. 족발 3개 나오는 경우도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든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부산물로 생기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야.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예외 3가지 기억해야 돼.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선 이 말이 나오면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거 이 말이 나와야 돼. 그리고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된다. 이 표. 그리고 아까 5차 정리할 때 허용범위 이내일 때 요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고 초과할 때 초과 이때는
직권정정.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정정해라. 그 다음 분할의 경우 의무가 있는 것은 언제다?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었을 때 이때 60에 신청해야 되고 이때는 분할 신청서와 반드시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야 됩니다. 오차형범위 이내일 때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주는데 이걸 안 분한다고 그래. 허용범위 초과하면 지적공부상 경계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합병 의무가 있는 거 두 가지. 공동주택 부지거나 지목 11가지. 도제 하구유 철수 확장 공채. 도제하고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공개 채용했다. 도제하구유 누구? 철수를 뭐로? 확장으로 공채했다. 기억해 주세요. 11가지 지목이 뭐가 있다고? 합병 의무가 있어. 14회 때 이 지목을 물어봤어. 합병 의무가 있는 거. 이거 암기 안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합병 제한 사유가 뭐야? 일필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뭐가 있다 했지?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합병이 가능한 건 임창용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지목 변경 사유 중에 특히 주의할 것은 건축물 용도 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정 합병 신청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반려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으로서 소송을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된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는 반드시 바다로 돼야 되고 이것만 90일에 신청해야 되고 일체 비용도 안 내요. 그리고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하고 그 정리 결과를 반드시 소공 통지해줘라. 토지 소유자 및 공유소유 관청에 통지해라. 이런 정도 내용이에요. 이게 일반 이동 사유 6가지. 알았어요? 일반 이동 사유라고 우리가 붙인 건 뭐와 연결됐다? 신청 의무가 있다. 의무가 연결되면 며칠이 일반적이다? 60일이 원칙적인 거지만 90일짜리가 하나 있어. 이게 뭐다? 등록 말소. 요 정도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오늘 야, 공시법 선생님 막 첫날은 뭔가 여유 있을 것 같더니만 두 번째 시간부터 빡세게 하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매주면 조금 여유 있게 해주죠. 요 정도씩 하셔야 돼. 아셨습니까? 오늘 한 프린트물 중에서 여기까지라도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왔을 때도 조금 일찍 와. 먼저 지난번에 뭐니 봐야 내가 물어보면 답변을 줄 알아야 돼. 이제 이름을 대고 앞에 이제 딱 지명해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뒤로 가시면 안 돼. 뒤에서부터 물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 이 얘기 들은 건 그때는 알겠지만 이게 하루 이상 덮어두면 또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이해가. 오늘 가서 아 이런 거 얘기했었지. 임창용이랑 뭐 갑자기 엉뚱한 사람 되면 안 돼. 임창용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했는데 다른 사람을 부른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합병 제한 사유라든가 이런 거 봤었고. 그래서 이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뭐 이 정도 제가 지적 공부 내용 이걸 일부 생략한 이유가 처음부터 거기까지 안 봐도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등록사항과 연결돼서 오늘 토지 등록사항 중에서 지목, 경계, 면적 이거 3가지 했었고 지난번에 지번까지 했어요. 이거 다 보시고 요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 이동 6가지 일반 이동 사유 여기까지 정리해 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